안녕하세요. 부동산 사연으로 찾아뵙는 오붓타세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사연도 실제 사건이며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각색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시작해볼게요. 유재기씨 74년생. 여의도에 있는 한 지상파 방송국의 PD입니다. 입사 초에는 지방 촬영을 뛰며 전국을 누볐지만 아이들이 생긴 뒤로는 안정적인 제작국에서 일하고 있었죠. PD로 산다는 건 화려해 보일 수 있어도 실상은 밤샘과 일정에 치이는 일상이었습니다. 그런 와중에도 한결같이 출근길을 책임졌던 동네가 바로 서울 관악구 신림동이었습니다. 유 씨는 경북 구미 출신입니다. 대학도 서울에서 다녔고 사회생활도 일찍 시작했지만 집은 없었습니다. 결혼 후 15년 가까이 전세로 살다가 2014년경 신림현대 아파트 34평을 처음 매입하게 됩니다. 자녀들 교육 생각하며 지하철 2호선과 초등학교가 가까운 이곳을 선택했죠. 그때까지만 해도 서울에서 아파트 한 채는 그의 오랜 꿈이자 자부심이었습니다. 그렇게 조용히 7년을 살다가 2021년 한국 부동산 시장이 들끓기 시작했죠. 전국이 다 올랐지만 서울은 미쳤었습니다. 신림선 개통 소식이 들리며 신림동 아파트들도 덩달아 가격이 튀었죠. 이때 유 씨는 결단합니다. 더 큰 집으로 갈아타자. 그가 선택한 곳은 지금 사는 단지의 대형 평수였습니다. 44평으로 갈아탈 계획을 세웠죠. 이전 집을 7억 5천에 처분하고 새 집을 9억 7천에 매입했습니다. 대출은 6억 5천. 당시 그의 순자산은 3억 5천이었습니다. 물론 이사비, 취득세, 중개수수료 등을 치르니 3억 남짓밖에 안 남았지만 실거주 목적이었기에 아깝지 않았죠. 어차피 전세는 더 올라. 내 집에서 오래 살아야지. 실제로 신림선은 2022년 개통되었고 유 씨는 여의도까지 20분 만에 출근하는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그는 자주 말했죠. 이 동네 지금은 비싸 보이지만 앞으로 더 올라. 신림이 서남권의 허브가 될 거야. 아이 학교, 마트, 아내 피트니스 센터까지. 모든 게 집에서 10분 거리였습니다. 그는 이사를 인생 업그레이드라고 믿었죠. 하지만 2022년 하반기부터 이상한 기류가 감돌기 시작했습니다. 금리는 오르고 대출이자도 뛰었죠. 주변 아파트 시세가 조금씩 내려가기 시작합니다. 그는 처음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실거주니까 상관없어. 집은 언젠가 오른다. 하지만 문제는 따로 있었습니다. 그의 프로그램이 개편으로 인해 폐지된 겁니다. 이후 유 씨는 1년 넘게 비제작 부서에서 대기발령 상태로 지냈습니다. 월급은 줄지 않았지만 보너스와 수당이 사라졌습니다. 가장 타격이 큰 건 대출이자였습니다. 매달 이자만 200만 원을 넘겼고 아이들 교육비, 생활비가 빠듯해졌습니다. 아내는 생활비를 줄이자고 했지만 유 씨는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방송국 PD야. 애들 학원비 깎는 꼴은 못 본다. 결국 2022년 말 그는 마이너스 통장을 열었습니다. 2023년엔 카드론까지 손을 댔죠. 생활은 버거웠지만 버텼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집으로 우편 한 통이 도착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임의경매 개시결정 통지서. 그때 유 씨는 새까맣게 잊고 있었습니다. 2022년에 설정했던 대부업체의 근저당을 말이죠. 그들의 요구에 따라 일부 상환을 못한 것이 문제였습니다. 경매는 시작됐고 1차도 유찰, 2차도 유찰되었습니다. 3차에 가서야 겨우 낙찰자가 나타났습니다. 금액은 8억. 그가 9억 7천에 산 집이 8억에 팔린 것입니다. 물론 그중 대부분은 채권자에게 배당됐죠. 취득세와 비용을 포함하면 순자산 3억 중 2억이 사라졌습니다. 남은 건 고작 1억. 그는 가족들과 상의 끝에 신림동의 오래된 빌라 반전세로 이사하게 됩니다. 그마저도 전세금은 남은 돈으로 겨우 마련했고 보증금이 부족한 나머지는 월세 30만 원을 추가로 냅니다. 엘리베이터 없는 4층. 창문 밖으로는 10년째 방치된 공사 현장이 보입니다.
그날 밤 유 씨는 혼자 폭탄주를 마셨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을까? 아파트가 그의 전부는 아니었지만 그것은 자신감이었고 가장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아이들은 좁은 방 하나를 같이 쓰고 아내는 말없이 집안일만 합니다. 가끔은 다시 34평으로 남았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이웃들은 아직도 신림현대 아파트에 삽니다. 그의 옛집도 누군가 들어와 리모델링을 했다고 하네요. 그는 차마 그 단지를 지나가지 않습니다. 출근길은 더 길어졌고 더 고요해졌습니다. 지하철 안에서 그는 귀에 이어폰을 꽂고 옛 프로그램의 음악을 다시 들어봅니다. 좋은 콘텐츠란 사람들 마음을 울리는 거예요. 그는 신입 PD들에게 그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지금은 그 말이 자신에게도 들려옵니다. 울리기만 하는 인생이 되면 안 되는데 그는 지금도 매달 적금을 붓습니다. 다시 내 집 마련을 위한 첫걸음인 거죠. 언젠가 아이들에게 말할 겁니다. 아빠는 넘어졌지만 무너지진 않았어. 서울 아파트는 사라졌지만 가장으로서의 책임감은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유익했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부탁드려요. 그럼 오늘도 오붓하세요. 감사합니다.